안녕하십니까? 3주차 응용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요? 교재를 참고로 해서 좀 보면 좋을 텐데, 제가 교재는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공부하도록 하는 용도로 안내했었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습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연습 문제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이런 수학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한다든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책을 참고로 해서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만들어 보고 이 양반이 어떻게 문제를 나중에 낼까? 이 양반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해서 미리가 아니겠다. 수업하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대학생다운 공부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안내하긴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지난번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세 가지 문제를 냈었는데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정리를 못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리뷰해 볼까 싶은데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나? 자,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질문을 이렇게 받았죠. 질문을 2의 3분의 1승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을 해보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즉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2의 3분의 1승은 수학적으로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며, 그런데 제약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풀 수 있는 건가? 아니잖아.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을 갖고 있는데, 그럼 컴퓨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즉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컴퓨터는 덧셈을 제일 기본 되는 연산이 사칙 연산이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덧셈을 사용해서, 즉 제일 좋은 거는 정수들의 계산에 의해서 정수들의 덧셈으로만 계산해서 값을 리턴할 수 있으면 제일 빠를 것이고, 그 다음 그게 안 된다면, 덧셈이 안 된다면 곱셈으로, 그 다음에 정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수까지도 다뤄야 된다 그러면, 그래, 좋아, 실수만 사용하고 어떻게 곱셈의 연산으로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은 어떤 말로 귀결되느냐면 2의 3분의 1승 값을 컴퓨터에서 덧셈의 연산으로만 표현할 수, 곱셈의 연산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결책은 처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2의 x승을, 즉 3분의 1승의 자리에 3분의 1 자리에 뭐가 넣겠다? 일반적인 물어보는 위치가 x값이 꼭 3분의 1만 물어보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x승의 함수에 대해서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우리가 다룰 거냐면은 컴퓨터에서 다루겠다. 컴퓨터에서 다루려면은 제일 간단한 것이 덧셈이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곱셈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수학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근사 이론이라고
근사 이론이란 말은 approximation인데 approximation을 사용해서 계산하겠다. 즉 이의 x성을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과 수렴하는 어떤 유사한 값을 가능하다면 이제 가까운 값을 리턴해 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승을 테일러 시리즈로 증가하게 되면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등등등 n 팩토리얼 분의 xn승 플러스 뚜뚜뚜 여기가 무한급수가 되는 거죠. 무한급수 혹시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열 배웠을 텐데 수열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급수열죠. 수열을 계속 각 항들을 더한 것이 무한급수가 될 텐데 이와 같이 이의 x성 복잡한 함수를 뭘로 표현하겠다? 무한급수로 표현하겠다. 즉 무한급수를 보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 여기서 빨갛게 한번 해볼까요? 1 다음에 x가 있고 그 다음 x제곱의 형태가 있고 x의 3승이 있을 거고 계속하면서 xn승이라는 것이죠. 즉 미지수에 관해서 등비수열 형태로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런 사실을 하나 기억해 두고 그렇다면 이 x성이 이렇게 무한급수의 수렴한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될 텐데 근사 이론에 따르면 그럼 어디까지 더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문제. 첫 번째 한까지 더할 거냐 아니면 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무한 번까지 다 더해야 될 거니까 죽을 때까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결과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세 번째 한까지만 더하자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자 이렇게 값을 리턴하게 되면 제일 낮은 성능이 나쁜 컴퓨터 왜? 뒤에 있는 값을 다 더하지 못했을 거니까 요놈이 뭐가 되느냐면 에러로 발생할 거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세 번째 한까지, 네 번째 한까지 더 해볼까?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놈이 더 정확한 값이 될 거고 물론 이것 또한 에러가 여기 남아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 항에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냐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값이 더해질 거고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값으로 가까워질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까지 어디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오차가 에라 반경이 오차 한계라 그러나 오차 한계 한도 에라가 얼마까지는 버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값만 가지고 대체하겠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뭘까? 근데 x제곱, x3승, x4승, xn승은 등비수열 형태로 된다라고 이제 만약에 테일러 시리즈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컴퓨터에서는 계산 가능하죠. x의 제곱은 x를 2번 곱한 거고 x의 n승은 x n번 곱할 거니까 곱셈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의 x승 계산 못할지라도 x제곱, xn승 이와 같은 것들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다른 색깔로 표기해 볼까? 파란색으로.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 저 개수들. 이 앞에 있는 n 팩토리얼 분의 1은 어떻게 구해졌을까? 그래서 요놈은 테일러 시리즈를 어떻게 하다 보면 미분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미분법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분법에 대해서 자, 1번 f of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함수가 조금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이 복잡한 함수의 두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나?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죠.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뭐냐면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f of x가
x의 제곱을 공부했나? 요거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 sin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중에도 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f of x가 2의 x승이 주어지면 이놈의 도함수는 자기 자신이 같다.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이 같다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고 f of x가 ln x로 주어진다면 이놈의 도함수는 x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유도하든지 책을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함수에 관해서 x의 n승은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된다 그랬고 그래서 폴리노미얼 함수, 다항 함수에 관해서는 미분법 공부했고 그 다음에 사인에 관해서 공부했고 참가함수는 끝냈고 그 다음 또 뭐 했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지수함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f of x 이와 같은 함수는 뭐 사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 안에 6x 제곱이라든지 어떻게 돼 있죠? 6x 제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2의 3x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복잡한 도함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도함수법으로는 이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자,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더한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개의 함수가 곱하기로 연결됐을 때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두 개의 함수가 몫으로 즉 나눗셈으로 표현됐을 때 분수로 표현됐을 때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되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영역이 있고요. x, r, 실수, 실수, 실수 집합에서 제일 먼저 G라는 함수로 가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로 갔을 때 이와 같은 이제 합성함수를 h of x라고 이야기를 하고 f of g of x라고 표현하겠죠. 이와처럼 단계 여러 단계 이어가는 합성함수에 관해서 이 두 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방법을 알아야만 1번과 같은 주어진 문제 f of x의 복잡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자, 요 네 가지에 대한 어떤 미분법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도함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고 그랬죠? x값이 1이면 1, 2면 2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 함수 그래프에 뭘 구한다? 그 함수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으면 뭐다? 그 이웃에서 근방에서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 내려갈지 올라갈지 함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뭘 계산할 수 있다?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을 뽑아낼 수 있겠다. 극대 극소를 뽑아낼 수 있으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개미가 땅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미가 저렇게 가겠네, 이렇게 되겠네, 저렇게 가면 위험할 텐데 라고 짐작할 수 있듯이 그 개미 사이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함수값이 어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얻은 셈이니까 개미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네라고 수식에 의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내려다 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이제 세상에서도 전체 글로벌 뷰를 얻게 되는 셈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제 도구를 하나 얻는 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기울기라든지 그 다음에 복잡한 함수를 뽑아낼 때 근사시켜서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도 한다. 그런 다양한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분 도함수, 즉 움직임이 있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 즉 경제학에서도 미분이 필요하고 경영학에서는 필요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회과학에서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즉 시간이 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할 때는 미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쭉 가볼까요? 이제 쭉 정신이 없더라도 올려볼게요. 자, 이제 미분 공식을 유도해 볼 텐데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죠. 두 함수 f of x랑 g of x가 더해졌을 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개의 함수의 덧셈에 대한 두 함수는 각각의 두 함수를 구한 다음에 뭐 하겠다? 더하거나 빼주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유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 함수의 정의를 씁시다. 자, 그래서 먼저 f of x랑 g of x를 덧셈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놈을 알파고 x라고 놓겠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알파 프라임 of x의 정의가, 두 함수의 정의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됩니까? 알파 x 플러스 h 마이너스 알파 x. 자, 알파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되겠다? f의 x 플러스 h 플러스 g의 x 플러스 h. 여기서 내가 빨갛게 이제 마크되면서 분모에 여기 있죠? 빼기로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또 더하기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빼기 또 두 함수의 뺄셈에 관해서 동일한 방법을 처리해주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즉 주어진 함수가 알파 오브 x가 f 오브 x랑 g 오브 x를 더한 거고 f 오브 x랑 f의 x 플러스 h 플러스 g 오브 x 플러스 h 빼기 f 오브 x 플러스 g 오브 x. 자, 그런데 f 오브 x랑 g 오브 x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알고 있냐면 f 프라임 오브 x는 구할 수 있다 그랬고 g 프라임 오브 x는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f prime of x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었고 g prime of x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f of x랑 요거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fx 플러스 h 그다음에 f of x 얘랑 묶고 그다음에 얘랑 묶어서 이렇게 따로 써보겠다. 자, 따로 써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요게 뭐더라? 요게 f 프라임 오브 x. 요게 뭐다? g 프라임 오브 x 있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은 f 오브 x랑 g 오브 x랑 더하기 빼기 한 것에 두 함수는 각각의 두 함수에다가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더라. 아하. 더한 함수 하는 것 예를 들면 주어진 함수 알파 오브 x가 x의 3승 더하기 x의 5승이라 그러면 요놈의 더함수는 어떻게 구하더라? 요놈의 더함수 3x의 제곱 요거의 더함수 5x의 4승을 따로 계산해서 더하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함수 보게 되면 이렇게 확대해 볼까? 자, 가만히 있을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개의 f of x라는 함수랑 g of x라는 함수를 곱한 것의 두 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기되어 있죠? 앞에 함수에 대한 두 함수. 그냥 뒤에 함수를 곱해라. 그 다음 앞에 함수를 쓰고 뒤에 함수에 대한 두 함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각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함수 곱의
도함수법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나도 좀 쉬어보자.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래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뭐였죠? 두 함수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f of x랑 g of x 곱한 것을 새로운 함수 alpha of x라 넣어볼까? 자, 그런 다음에 뭐라 하면 되죠? 투함수,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투함수 구해주면 되지. 투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alpha prime of x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알파의 x 플러스 h 알파 of x. 이 말은 뭐냐면 알파라는 함수의 독립변수 값이 x 플러스 h일 때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x일 때 함수 값이 알파 of x를 물어보는 거죠. 그 자리에 뭘 넣었겠다? x 플러스 h에 대한 함수 값은 요걸 넣게 되면 x 플러스 h에 대해서 f 함수값, x 플러스 h에서 g 함수값 곱한 놈이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이 요거였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해결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하라 그랬잖아. 따라서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죠? f prime of x 알고 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 그 다음에 g prime of x는 리미트 h분의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of x. 요 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빨갛게 할까? 요 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찾지? 뭐라? 방법이 갑자기 생각한 건데, 물론 나는 알고 있지만 요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식을 f에 x 플러스 h 그 다음에 뭐가 되죠? g의 x 플러스 h가 있는데 무엇을 쓰고 싶다?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를 쓰고 싶은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주면 될까? 방법이 여기다가 빼주고 이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f of x 이고 g의 x 플러스 h를 뒤에 빼주러 볼까?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g of x 플러스 h는 공통으로 곱해져 있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을 분배 법칙을 쓰면 f of x가 되겠네. 아하,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 지금 여기에 새로운 값이 빼줬잖아. 새로운 값을 빼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원래 값이랑 동일하려고 그러면 그 값을 동일한 값을 더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요 식은 써먹었고 여기다가 이놈을 빼주고 요놈을 더했으니까 변함이 없고 아직 남아있는 식이 뭐다? 여기 있는 식 남아있으니까 빼주기를 f of x 빼기 g of x 됐나요? 그러면 자, 요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식을 요놈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기를 더해주고 요 식을 보니까 f of x가 공통이죠? 따라서 f of x 괄호 열고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of x가 되겠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 요놈
요놈 더하기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구성되고, 그래서 정리를 또 이제 같은 값끼리 묶어낼 수 있는 이렇게 묶어내고 하게 되고, 분모 h가 여기도 나눠지고도 여기도 나눠지니까 따로 요놈과 요놈을 따로 떠내고, 자, 여기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부분에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것도 극한이 리미트 존재하고 요놈도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 요놈의 극한이 뭐가 되느냐면은 f prime of x가 되고, 자, 뒤에 있는 거 볼까요? 뒤에 있는 것이 어떻게 g of x가 될까? 자, h가 0으로 간다 그랬어. x 플러스 h는 어디로 가죠? x로 가죠. 그때 x에 갈 때 함수값 g를 물어봤으니까 g of 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즉 극한의 리미트 극한이 여기 붙어 있을 텐데, f of x는 h 값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안에 있는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자, 그래서 극한이 h가 0을 가든 말든 상관이 없이 f of x는 그대로 있고, 자, 뒤에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여기 뭐더라? g prime of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곱에 대한 식은 다 유도가 된 겁니다. 즉 f of x랑 g of x를 곱한 것은 앞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 곱, 뒤에 있는 함수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함수 곱하기 뒤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 형태로 하겠다. 자, 곱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뭐가 되겠다? g of x 분의 f of x에 대한 도함수, 즉 분수 형태,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도함수는 분모의, 자, 여기는 제곱입니다. 분모 함수의 제곱이에요. g of x를 두 번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되느냐면 앞에 있는, 즉 분자에 해당하는 도함수인 f의 도함수,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함수 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 그다음 분모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 형태가 된다. 즉 곱하기 있으면 더하기겠지만 나눗셈 식에서는 여기 관계식이 뭐가 되느냐면 관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할 것. 자, 이것은 식을 쭉 보면 될 거예요. 그다음 알파 프라임 오브 x를 통일하게 이렇게 놓고, 그다음 알파 프라임 x, 그다음에 정의대로 식을 쓰고 함수 값을 알파 x 플러스 h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알파 x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되겠다? 통분, 같은 분모, 분수 같은 게 분모끼리 동일한 값을 만들어 놓고 분자만 정리하겠다는 것이 통분이었죠. 자, 그래서 h 전체적으로 h가 있는 것은 h분의 1로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기 있는 분모랑 곱한 거, 곱한 통분하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얘가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얘 이렇게 올라갔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 분자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아까 곱셈 했던 것처럼 빼주고 더해주고 할 거예요. 됐나요? 전체적으로 보여줄까? 여러분 자료가 없으니까 동영상 자료밖에 없죠. 그래서 다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h는 그대로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되지? 두 개를 나누는데 하나, 두 개를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나가 될 것 같죠? 오케이. 앞에 걸 하게 되면 분모 이렇게 있고 h분의 f of x 플러스 h g of x 마이너스 f of x gx니까 g of x가 공통으로 묶어내고, 뒤에서는 뭐가 공통이다? f of x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뒤에서는 여기 공통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앞에 걸 정리하게 되면 분모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h가 0으로 가게 되면 앞에 있는 놈이 g of x고 뒤에 있는 놈은 g of x니까 분모의 제곱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요 식이 뭐가 되느냐면 요 식이 f prime of x, 그 다음 g of x는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자, 이 놈이 아까 뭐가 됐죠? g of x의 제곱이 되었고, f of x는 그대로 두고, 이 놈이 뭐라고? g of x가 되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순수가 바뀌어 있다. 무엇의 순수가? 이 놈이 gx 플러스 h에서 g of x를 뺀 게 아니라 g of x에서 g of x 플러스 h를 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온다.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뭐가 된다? 분자, 즉 f prime of x, g of x, 그 다음에 f of x, 그 다음에 g prime of x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다. 공통으로 g of x의 전체 제곱이 분모가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몫에 대해서 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먼저 g of x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f of x 함수 f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그 도함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함수가 보게 되면 g를 먼저 적용하고 f를 적용하는 거죠. 따라서 f의 도함수를 먼저 구하고 곱하기 앞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를 곱해라. 그런데 f 입장에서 보게 되면 x 값이 뭐가 되느냐면 여기 x를 출발해서 대응되는 g of x 값이 f의 독립변수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g of x 값이 들어간다. 따라서 그놈의 결과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f 프라임 그다음 g 프라임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x 자리에 뭐가 되겠다? g of x를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자, 식은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노랗게 표기할까? 알파 of x를 f에 g of x라 놓고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of x로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알파 자리에 뭐 넣겠다? 원래 정의한 함수 값 집어넣고 자 이제 약속하기를 뭐냐면 요거는 f라는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갔죠? 함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f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 변이 값의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h에 해당되는 값은 뭐냐면 여기서는 g of 함수 값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함수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새롭게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of x를 집어넣고 왜 집어넣는지는 그냥 f에 대한 독립변수가 x가 뭐다? g라는 함수값에서 왔으니까 그것을 유추해서 이런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분모에 g의 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빼기 g of x 값을 넣었다면 상쇄시켜야 되니까 원래 식이랑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분모에 넣었다면 분자에도 동일하게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극한을 따로 끄집어내고 요 놈이 뭐가 되겠다? g 프라임 오브 x가 될 텐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h가 0으로 할 때 자,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원래 h가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기울기가 다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만약에 f라는 함수라 그러면 여기에 독립변수 x에 해당되는 놈이 g의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디에서 대응되는 이 값이 이놈이 g of x고 그다음 x 플러스 h일 때 대응되는 이 값이 뭐냐면 g의 x 플러스 h라는 것이죠. 이놈의 차이가 뭐냐면 뭐 되겠다? 델타 y를 이렇게 놓겠다. 즉 h가 여기서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들의 차이가 델타 y가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앞에 있는 식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h가 0으로 가는 것 대신에 한번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y 값들의 차이가 0으로 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델타 y가 이용할 때 이 부분이 뭐냐면 델타 y 부분에 gx 플러스 h 델타 y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는 건데 이 식이 어떻게 이 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요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쭉 g of 쭉 빨갛게 표현해 볼까? g of xs의 f의 두 함수. 그다음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쭉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합성함수 공부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으로. s라는 함수를 sine이라는 함수, 즉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된 거냐? 일단 함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x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x에서 어디로 먼저 가죠? 3x제곱 마이너스 1로 먼저 가요. 자, 그놈을 어떤 y라 했을 때 지금 밖에 있는 함수가 뭐라? sin 함수. 즉 독립변수가 y일 때 식은 뭐가 되냐면 sin y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함수는 g of x는 뭐가 된다? 3x제곱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함수는 뭐가 되냐면은 sin x가 되겠다. 그런데 y는 뒤에 x로 넣는 이제 상관없어요. x는 어떤 y는 어떤. 자, 그러니까 이제 하기를 뭐라 그랬죠? 자, 바깥 함수의 도함수 문제 구해야 되겠네요. sin의 도함수가 뭐가 되죠? cosine x가 되죠.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가 뭐가 된다? 3x제곱 마이너스 1은 6x가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오브 x에 해당되는 먼저 밖에 쓰고 cosine 먼저 쓰고 자, 그 자리에 x가 아니라 이제 y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안에 있는 함수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g of x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함수는 뭐라고? 앞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도함수 구하게 되면 6x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코사인 요 표현법이 나을지 아래 있는 표현법이 나을지 이제 어느 게 나을지는 아래 있는 표현법이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x라는 놈이 코사인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 바깥에 있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안과 바깥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함수는 코사인 상가함수 앞쪽에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하다. 그래서 6x는 앞으로 집어내고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코사인 다음에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이거는 어떤 함수들의 합성함수로 구분할 수 있냐. 안에 있는 함수가 5x 3승 마이너스 1이고 밖에 있는 형태는 뭐가 있냐면 루트 함수예요. 루트 함수. 루트 함수는 뭐냐면 2분의 1성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지수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즉 x의 f of x의 xn승이라고 그랬잖아요. n이 사실은 정수뿐만 아니라 실수에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놈을 2분이다 치면 f 프라임 of x의 도함수가 n 곱하기 x의 n-1승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놈을 적용하면 뭐가 되느냐면 f 프라임 of x는 n이 얼마? 2분의 1이고 x의 즉 2분의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승. 자,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원래 2분의 1 그대로 두고 이놈은 뭐냐면은 자, 마이너스 1승은 뭐가 되죠? x의 2분의 1승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승은 뭐가 되겠다?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함수 이렇게 되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인데 루트 x 자리에 뭐가 되겠다? 5x 3승 마이너스 1이 되고 5x 3승 마이너스를 미분하게 되면 15x 제곱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거는 합성함수, 덧셈, 곱셈, 나눗셈, 합성함수에 관한 도함수 공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게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미적분, 기초수학에서 배웠던 미분법을 거의 다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미분법을 사용해서 미분계수값을 비교해서 극대값, 극소값 찾고 그 다음 최소값, 최대값 찾고 막 그런 어떤 응용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수치해석 이번 학기도 하게 되겠지만 수치해석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미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분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죠? 이번 학기 끝날 무렵에 제가 뭘 가르친다고 그랬냐면 딥러닝 수학에 관계되는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딥러닝에서도 어떤 문제가 적용되냐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변수들을 찾아가는 것이 딥러닝의 기본 그 아이디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것을 미분을 이용해서 찾아가겠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나중에 이제 써먹겠다. 그때 이해하기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그때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원래 처음에 두 번째 문제 질문이 2의 3분의 1 승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곱셈으로만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 무한급수 알아야 되니까 이제 공부할 내용은 급수에 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고 저는 10분 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공부하게 되는 건가? 하여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